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관련 세법 제1강 조세 개념의 조세 개념 분류를 가지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네, 조세 개념에 있어서는 조세 법률주의의 중요성, 그다음에 조세 과세 요건의 중요성을 포인트 둘 것이고, 조세의 분류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 갔을 때 목적세 분류하고 부가세 분류에 대해서 정리할 텐데, 이제 시험적으로 가서는 이 목적세 분류와 부가세 분류에 대해서 한 문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세법을 정리할 때는 오히려 조세 법률주의한 과세 요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세가 뭐냐부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조세가 뭐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세가 무엇인지 조세법을 줄여서 세법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조세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 급부 없이 부과된 금전급부를 일반적으로 조세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조세가 갖는 특징으로 정리해 나갔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의 중요성, 충족한 모든 자 반대 급부 없이 부과된 금전급부를 조세라고 그러는데, 이 조세의 정의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적으로 조세의 정의에 대한 옳은 것 틀린 것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세의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과정적으로 정의할 핵심 포인트가 숨어 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세가 갖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주체를 담고 있고, 재정 수입 조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 과세 목적을 제시하고 있고, 법률의 규정,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충족한 모든 자를 구분하면서 반대급부 없이의 세금의 특징의 비대가성 또는 무보상성, 비대가성이라든가 무보상성, 직접인 보상을 요하지 않는 무보상성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상성을 생각할 수 있죠. 무보상성. 다음에 금전급부에서 세금의 납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특징적으로 봤을 때, 과세 주체는 세금 부과하는 주가 누구냐?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로 지분할 수 있어서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주인 세금을 국세, 지자체가 주인 세금을 지방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면서, 세금 부과하는 주가 누구냐? 국가가 주인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주인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부과할 수 없겠죠. 세금 부과는 목적이 있는데, 재정 수입 조달이 세금을 부과하는 1차적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되죠. 그런데 세금 하면은
재정수입 조달이 무슨냐면은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세금을 부과하는 1차적 우리가 목적 또는 기본적인 목적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2차적 목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이라든가 사회적 측면에서 부과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 재분배를 실현한다거나 부의 세습을 억제한다거나 부동산 투기를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목적은 재정수입 조달이지만 2차적 목적으로 사회적, 정책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세금 부과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그 세금을 부과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부과할 수 있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법률의 규정 그렇죠. 그 법률이니까 세금은 법률에 의하여는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 법률제에 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할 수 없는 게 조세 법률주의인데 그 법률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조세도 없지만 세금 부과는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 과세 요건의 개념이자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당연히 법률상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법률상 요건인 과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납세 의무자.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지 납세 의무자. 두 번째는 세금은 무엇에 부과하는지 과세 대상. 세금의 과세 대상. 자, 세 번째로 과세 표준. 세금 계산의 기초를 뭘로 할 것인지. 자, 그리고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구체로 결정되는 세율이 있더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자, 이 요건에 앞으로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특히 과세 요건의 세 번째, 과세 표준, 자, 네 번째, 자, 순서는 아니지만 세율. 그래서 세법의 가장 기본 산식이 있는데, 기본 산식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나오겠다. 그래서 세금으로 계산된 금액의 의미가 돼서 자, 세법을 공부하면서 세법의 가장 기본식인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 산출세액이 된다는 것은 바탕을 투시하겠죠. 그랬을 때 자, 이런 과세 요건에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지, 세금 무엇에 부과하는지, 세금 부과는 계산을 뭘로 하는지, 세금이 얼마나 구체로 결정짓는 걸 세율까지가 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뭐 취득세라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세라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과세 대상을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과세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되는 게 세금인데 요건이 충족이 되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비과세가 있습니다. 비과세. 근데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비과세라고 하는데 이 비과세하고 구분을 좀 요하는 게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이라든가 면제가 있겠죠. 뭐 감면 면제하고 우리가 자, 비과세 큰 차이점이 많은데 신청하냐 안 하냐, 계산하냐 안 하냐를 정리하게 되는데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의 문제는 이 비과세 쪽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요건이 충족이 되지만 세금 부과하지 않는 걸 비과세라고 해서 과세 요건도 법에 규정이 되지만 비과세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과세 요건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이런 요건이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 세금으로서 이 모든 자 하면은 세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세금을 낸다는 건 편하죠. 그런데 자, 법인도 세금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요건이 충족한 모든 자는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불문하고 요건이 충족된 자에 부과되는 게 세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의 납세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서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부과가 되어지는데 요건이 충족된 자죠. 그런데 이런 충족된 자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데 세금은 비대가성 무보상성이 특징에서 대가를 요하지 않고 보상 요하지 않는데 직접적인 보상을 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보상성인 특징을 갖는 게 세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납부 방법이 있는데 이 납부 방법에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죠. 자, 납부 방법. 세금의 납부 방법. 자, 그럼 당연히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돈으로 내야겠죠. 그럼 금전 납부가 원칙이 된 겁니다. 근데 금전 납부를 제가 원칙이라고 썼다. 원칙. 그러면 당연히 예외 없는 원칙은 없겠죠. 그럼 당연히 외외적인 규정이 나오겠다. 자, 외외적인 규정. 그래서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금전 납부가 곤란할 경우는 외주로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는 물납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전 납부하고 물납을 좀 구분하는데 금전 납부에 있어서도 자, 우리가 몇 년 전부터는 세금을 신용카드에서 납부할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금전 납부 형태지 물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납부는 모든 조세가 적용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부동산 관련 조세는 즉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전을 곤란할 경우 그 납세의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납제도를 두고 있는데 물건으로 대신 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동산 관련 조세 하면은 취득 관련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자, 그런데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핵심 세금이죠. 정리하면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세금이 되죠. 그럴 때 이 물납제도는 취득세라는 세금은 물납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라는 세금 물납제도 적용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물납제도가 없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물납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우리가 국세,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물납제도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 재산세가 핵심으로 물납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납제도 할지라도 이 법에 물납에 적용된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물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물납제도가 가능한 지방세거든요. 이 재산세는 아마 여러분이 실생활하면서 매년 7월 달이고 9월 달이면 재산세가 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해 재산세가 7월 달에 35만 원이 재산세가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35만 원을 금전으로 또는 신용카드로 내일 게 불편하니까 지자체 장한테 또는 지자체 세무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재산세 좀 물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화 건 사람은 없겠지만 전화 만약 했다면 담당 공무원은 바로 전화 끊어버릴 겁니다. 기분 나쁘지만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쫓아가서 물어보죠. 왜 전화 끊습니까? 물어보면은 재산세는 물납하고자 할 때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하는 요건이 뭐냐면
재산세, 납부세, 재산세, 납부세 세금으로 내야 되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자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물납을 신청하는데 자 35만 원이 나왔다 해서 물납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저는 끊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물납 여건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또한 이 물건을 대신 내는 게 어느 건 다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재산세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인데 그 부동산도 다른 지역에 있는 건 안 됩니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물납에서 물납의 요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한번 해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물납하고 또 구분이 요하는 게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분할납부, 자 줄여서 분납이라고도 하죠. 분납이라고도 하는데 법제처에서는 분납에 사용받은 분할납부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누는 거죠. 그 분할납부에서도 관련 세금이 있어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이 아니죠. 등록면허세,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 아닙니다. 그런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납부도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요건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요건이 다른데 재산세를 들면 재산세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에 있어서는 자 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죠. 그런데 자 분할납부는 500만 원 초과죠. 그래서 물납인지 분할납부인지 구분을 잘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럴 경우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500만 원 초과,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분할납부는 나누는 분할납부 기간이 있겠죠. 이 분할납부 기간에 있어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2달, 2개월 내 이 2개월이 2018년도 지방세법 개정령입니다. 그래서 자 아마 이 분할납부 기간에 2개월 내는 개정전에는 달랐겠죠. 개정전건 알 필요 없으니까 재산세 물납의 규정에 분할납부는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그래서 2개월로 개정이 된 바람에 종합부동산세도 2달 내 양도세도 역시 2달 내로 이렇게 공통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납하고 분할납부는 명확히 구분하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교재 5페이지에 확인 문제 잠깐 정리해 보면 그렇죠? 자 조세 중에서 물납하고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세금을 한번 골라봐라 그랬죠. 지금 물음이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걸 물어봤습니다. 기억, 종합소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이 아닙니다. 근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납제도하고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세금이죠. 다음에 디귿 취득세는 물납, 분할 모두 가능한 세금이 아니죠. 다음에 재산세, 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습니다. 공부하겠지만은 도시지역분, 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를 고지를 할 때 도시지역분은 세금의 의미가 되는데 도시지역분을 재산세 세액에 합산해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 니을도 역시
물납과 분할 납부가 가능한 세금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남았죠?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가능한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의 기출 유형인데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가능한 세금이라고 쳐서 재산세 니은하고 자, 재산세 도시적분 니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그랬죠. 물납과 분할 요건과 더불어서 이제 자, 6페이지 보시면 조세 분류가 나오죠. 조수 조세 분류를 볼 수가 있죠. 조세 자, 분류. 자, 조세의 분류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분류 기준에 따라서 자, 첫째는 과세 주체. 세금을 부과 누구냐? 과세 주체인데 이걸 다르면은 과세권자. 과세권자는 구분의 의미로서 이 과세권자가 국가인 세금하고 지방자치단체 주인 세금으로서 뭐 국가가 주인 세금을 국세, 지자체가 주인 세금을 지방세라고 그랬죠. 지방세. 자, 그래서 현행 국세, 내국세로서 13가지, 현행 지방세로서 11가지 지방세가 있는데 이 과세권자 주체들은 구분에 해당되는데 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세목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왜 지방세는 지방재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른 세목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세목 구분에 있어서 특별시라든가 광역시세, 자, 도세, 그다음에 시군세, 자치구세, 구세라든가 시군세가 있습니다. 시군세. 자, 특히 우리 지방세법에서 자, 구하면 자치구를 의미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자치구지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있는데 분당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일반구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구세 하면은 자치구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지자체 세목 구분에 있어서 특별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구분되는데 이 지방세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 이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다 보통세지만 취득세라는 세금은 특별광역시세, 도세에 해당이 됩니다. 특광도세. 그래서 자, 이런 교재를 보시면은 자, 특별광역시세에 취득세에 들어있죠. 도세에 들어있습니다. 네, 등록면허세는 도세로서 자치구세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세라는 세금은 자치구세에 시군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세로서 구세죠. 일명 그래서 도구를 등록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세법 많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암기를 나름 독특하게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세, 구세에 해당이 돼서 도구를 등록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도움이 되어질 거면서 지방세는 지자체 세법에 따른 구분을 하면 정리가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런데 이 조세의 두 번째는 사용 목적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분류가 되는데 국세, 지방세에 있어서 목적세하고 보통세.
목적세하고 보통세로 구분이 되겠다. 자, 보통세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조세 분류에 있어서 자, 목적세는 대단히 중요한 분류가 되죠. 목적세에서 사용 목적 여부니까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자, 충당해서 당연히 지방세도 특정 경비에 충당해서 부과된 세금을 목적세고 일반 경비에 충당한 세금을 보통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국세 현행 자 13개인데 목적세는 3개가 있고 지방세, 목적세 11가지인데 목적세는 2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목적세가 자, 3개면 보통세, 국세는 당연히 10개가 될 거고. 자, 어렵죠?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을 텐데 목적세 2개면 보통세가 9개가 되겠다. 자,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뭐 숫자로 의미를 뒀지만 자, 3개, 2개, 5개를 구분하는 게 낫겠습니까? 10개, 9개, 19개를 구분하겠습니까? 당연히 5개를 구분하면 정리되겠죠? 그래서 목적세만 구분을 좀 잘하자. 그러므로 국세, 목적세 3개, 지방세, 목적세 2개. 그럼 나머지는 보통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세, 목적세 하면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지방세, 목적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세는 자, 목적세가 아닌 세금, 지방세는 목세 아닌 세금을 다 보통세라 하니까 암기를 명확히 하자 그 말. 그 암기를 하면서 교육세 자, 6에다가 농어촌 특별에다가 교통, 에너지, 환경의 교에다가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지역자원의 지역에다가 자, 이렇게 암기틀을 잡아서 구분하면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국세, 목적세 하면은 육하고 특별하고 교가 있죠. 그럼 나머지 보통세 중에 육이나 교, 특별히 들어가는 세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는 육교, 다리죠. 육교가 특별하다 그 말. 육교가 특별한데 그 육교가 어디 있냐면 지방교육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지역에 있는 육교. 뭐 지방교육지역은 학교 등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학교에 이제 다리가 자, 얘들이 좀 위험하니까 이제 다리가 낮아 있는데 다리 아치가 조금 특별하다 그 말. 그래서 지방교육지역에는 육교가 특별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거면서 암기틀을 잡아야겠죠. 지방교육 지역에는 육교가 특별하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국세나 지방세가 됐든 조세 정가 여부, 조세 정가 예상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 하고 간접세로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간접세면은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에 해당이 돼서 뭐 특별소비세라든가 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간접세로서 자, 조세 정가를 예상할 수 있냐 없냐, 예상할 수 없는 세금을 직접 있는 세금을 간접세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면서 이 조세 분류의 3분류는 기본 분류로서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 지방세, 사용 목적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 정가 예상 여부에 따라서 자, 우리가 직접 간접세 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세 분류에 있어서 자, 이제 네 번째로서 7페이지에 인적 귀속, 조세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서 인세하고 물세, 인세, 물세로 구분되는데, 그러면 인세 하면은 자, 말 그대로 사람인자, 사람에게 귀속되는 소득 등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물세는 물건 그 자체로 부과한 세금을 물세라고 하겠다. 자, 그러므로 인세, 물세 분류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5 세금에 있어서 외에도 있지만 인세, 물세 분류에 취득세라는 세금은 물세에 해당이 됩니다. 등록면허세, 물세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세라는 세금은 인세와 물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자, 인세, 양도소득세는 인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인세, 물세 구분해서 신경 써야 될 세금은 중에서도 특히 취득세라는 세금은 물세에 속한다. 재산세라는 세금은 인세, 물세를 함께 지니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인세에 해당이 됩니다. 인세에 해당이 된다. 자, 이런 핵심되는 세금의 인세, 물세 구분을 좀 하면 정리가 이루어지죠. 자, 다음은 세금 분류하면서 과세표준 계산 단위에 따른 분류로서 종가세하고 종량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종량세란 다른 종자니까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 그래서 세금 계산을 가액에 따라 계산하냐 수량에 따라 계산하냐 그 말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관련 세금에 있어서 종가세, 종량세에 있어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종가세, 종량세계 없죠. 등록면허세, 종가세, 종량세, 재산세라는 세금, 종가세, 종량 없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종가세, 종량 없죠. 양도소득세, 종가, 종량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관련 세금에 있어서 자, 핵심인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함께 지니고 있는데, 자, 대표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집이나 땅을 살 때 저당권 설정 문제가 있어서 그 저당권 문제가 있는데, 그 저당권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거냐, 아니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할 거냐. 말소 등기.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자,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구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공부하겠지만 채권 금액에 가액을 과표를 하고, 말소 등기하면 얼마를 갚은 상관없이 한껏 수량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의 특징은 종가, 종량을 함께 있는 특징을 갖는데, 핵심은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세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라는 세금이나 재산세, 양도세는 종가세 체계, 종량세 체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세 분류에 있어서 지금
8페이지. 자, 정리하고 있죠? 자, 이제 독립된 세원. 독립된 세원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 독립세하고 부가세. 부가세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자, 이 부가세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죠. 부가세. 자, 그러면 독립세. 독립세라는 세금은 말로 독립된 세원에서 부과된 세금이니까 본세, 근본이 있는 세금을 독립세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세. 자, 그래서 대부분 세금이 독립세로서 뭐 취득세라든가 등록 면허세가 독립세인데 국세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특히 지방세, 지방 소득세, 소득세 등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든가 지방 소득세, 특히 지방 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자, 그런데 자, 부가세, 부가세 세목 하면은 핵심이 있는데 그 부가세 하면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자, 핵심 부가세 세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부가세 세목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핵심 세금인데 제가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관념적입니다. 그 관념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우리가 생활하면서 줄여서 부가세, 부가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세 분류에 있어서 이 부가세고 혼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줄임말이 아니다 그 말. 그럼 부가세가 뭐냐? 본세가 부가과세 될 때 본세는 부가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부가세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본세금이 부가과세 될 때 시금을 달라붙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줄임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가 정리해 드릴 때 뭐 독특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면 영어로 하면 Value Added Tax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배트나 바트라고 그러죠. 배트나 바트라고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부가세를 쳐도 부가세니까 제 표현이 불투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정리할 때 부가가치세를 뭐라고 하냐면 VAT니까 배트잖아요. 배트하면 배트맨, 배트맨이다. 그럼 배트맨세 하면 부가세를 의미하겠다. 그럼 역으로 부가세를 뭘 거냐? 본세가 달라붙는 세금이죠. 본세에 달라붙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명 부가세를 찐득이세라고 한다. 그 말. 그래서 제가 배트맨 하면 부가가치세, 찐득이 하면은 부가세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공부할 때 어느 본세, 어느 찐득이가 몇 마리씩 붙어가는지 그런 구분과 계산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는 뭐냐? 본세금이 부가과세 될 때 달라붙는 세금으로서 일명 뭐라고? 진득이세 또는 찐득이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배트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지방소득세는 2016년도 개정에 의해서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세목이지 부가세 세목이 아닙니다. 하나 더 확인 한번 해 주셔서 우리가 부가세 중에서 지방교육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가 핵심 우리가 찐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처음 오시면 알겠지만은 자, 우리가 조세 분류에 있어서 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하면은 목적세죠. 목적세 해당이 되는데 네. 자, 조세 분류에 있어서 자, 찐득이 부가세라고 그랬죠. 그럼 아니 목적세라고 해놓고 왜 찐득이라고 합니까? 조세 분류 기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세원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독립세가 아닌 부가세라고 하는 것이고 사용 목적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세로 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중요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조세 분류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 지방세, 사용 목적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 조세정가 예상 여부에 따라서 자 직접세, 간접세, 자 그리고 인적 규속 여부에 따라서 인세, 물세, 과세편 계산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종가세, 종량세, 독립된 세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자 독립세, 부가세로 구분하는데 13가지, 11가지, 24가지를 다 정리하면 머리 깨지죠? 항상 5세금에 포인트를 두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등 핵심을 두면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1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